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죠. 뭐 거의 난장판 수준이 됐다.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고별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뭐 욕설까지 오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의원총회를 연 시간이 바로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신청하고 선거운동을 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대신 그 자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는 결정을 한 직후에 열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초에 불참하겠다. 왜냐면 그 전에 재판이 있었거든요. 어제 대장동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대장동 재판이 좀 일찍 끝나니까 불참하겠다는 걸 뒤집고 어저께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면전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공천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성토를 했죠. 가장 큰 반발은 홍영표 의원이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에게 왜 동료 평가에서 0점을 받은 현역 의원이 있다, 뭐 누군지 기자들도 아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웃은 거, 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남의 가죽을 그렇게 벗기다가는 당신 손도 피칠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당신은 누구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앞에 놓고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공격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당이 명문이 아니라 멸문정당이 됐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명문, 이재명과 문재인. 지난 2월 4일에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간 뒤에 거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이 당은 명문정당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통합,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문 겸 여튼 합의를 한 걸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자, 그게 20일 남짓 넘어서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이제 명문은 깨졌죠.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얘기한 멸문은 친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당이 됐다. 이렇게 이제 또 공격적 언어로 비판을 한 겁니다. 자, 홍영표 의원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당을 만들어 다음 당권을 잡으려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의원총회의 좌장 아닙니까? 표현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영표 의원이 여기에도 반발하면서 이때 욕설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런 일부 보도가 있고 뭐 좀 확인이 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욕설을 했다는 거죠. 홍영표 의원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씩씩거려 가면서. 근데 그게 이제 약간의 혼잣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욕설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 근데 그 정도로 홍영표 의원이 흥분을 했다. 뿐만 아니고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던 박홍근 의원도 200석 얘기하더니 150석, 지금은 100석이나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임종석 건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 건가? 잘못하면 다 같이 공멸한다. 그 다음에 또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 문재인 없이 이재명만으로 총선 치를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비판적 견해를 보였고요. 서른 의원은 참석한 의원들하고 일일이 다 악수를 했답니다. 사실상 뭐 고별 선언이죠. 오늘 서른 의원은 탈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서른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서른, 이건 마지막이다. 아마 그거를 본인 결심하고 얘기를 했고 이미 뭐 예고해놓은 상태니까 오늘 아마 탈당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홍영표 의원, 인천 부평 을이 지역구죠. 왜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느냐. 지금까지는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대해서 뭐 크게 반발하지 않고 약간 뭐 신중 모드를 전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위기를 느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당내에 이리저리 점검을 해보니까 나도 자르려고 하는구나. 그런 위기를 느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 위기가 왜 어저께 갑자기 홍영표 의원이 느꼈느냐?
아니죠. 임종석 전 실장을 제거하는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 차례다.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홍영표 의원은요, 원내대표를 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사선 의원입니다. 친문계고, 친문계에서 몇 안 되는 그 리더격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이유, 제가 뭐 채널A에서 맨 처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재적 경쟁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가 될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 그러면 자, 임종석을 이제 제거했습니다. 그럼 임종석 제거로 이제 잠재적 경쟁자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할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홍영표. 원래는 제가 그 민주당 주변에 취재하기에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다 이렇게 저는 취재를 했는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눈치가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민주당의 험지 중 험지인 분당갑을 자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경쟁하겠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 자리에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살아 돌아오면 어쩔 수 없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안 된다라고 하면 너무 본인의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준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도 송파각 같은 데 가라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분당갑에서 살아 돌아올 가능성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송파갑에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은 그걸 거절했거든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본인이 자원해서 분당갑에 가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광재는 공천받고 임종석은 공천 배제된 거지. 그렇게 보면 이광재가 더 이재명 대표의 뜻을 잘 읽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종석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물론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임종석과 이광재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칼날을 맞은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원래대로라면 잠재적 경쟁자 1순위 임종석, 2순위 이광재. 근데 이광재는 저런 식으로 자원해서 뭐 거의 사지로 갔으니까 봐주고, 그 다음이 누구냐? 홍영표다.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어제 이제는 내 차례다 라는 것 때문에 저는 강력히 반발했다. 뭐 피칠갑 운운해가면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영표 의원도 어떤 형식으로든 아마도 홍영표 의원을 바로 뭐 공천 배제하든가 아니면 경선을 붙여서 뭐 경선 붙여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하든가 아마 제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홍영표 의원을 제거하면 그 뒤로는 없느냐? 또 하나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해철 의원입니다.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은 경기도 안산 상록갑 여기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친문계 양문석 씨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꼭 공천 배제를 안 해도 양문석을 지원하면서 전해철을 경선에서 탈락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아마 그거는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변의 얘기에 따르면 순번은 임종석, 그 다음에 이광재였는데 이광재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홍영표, 전해철. 아마 그 정도까지를 이재명 대표가 저격해서 낙마시키면, 그러면 이제 친문 중에는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만한 인물, 이거는
사라진다. 이재명 대표의 그림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어제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거의 막말성으로 반발을 한 거는 다음 타깃이 나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뭐 서른 의원 아마 탈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폭풍 뭐 며칠간 제가 계속 갈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특별히 친문이 지금 90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주면 모르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여기서 절망적으로 불뚝불뚝만 하지 어떤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그냥 뭐 이 파동은 이재명 대표의 승리로 끝나고 대신 이재명 대표는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본인이 져야 되겠죠? 이로 인해서 민주당의 중도층이나 또는 충청권 이 스윙보터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부분은 그건 본인이 감당해야죠. 그것까지도 그렇게 하락하지 않아 곧 회복할 수 있어. 글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민주당 공천 대란에 지금 충청권과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 이걸 어제 제가 유튜브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게 선거에 임박하면 조금 회복은 되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 내라는 아마 앞으로 한 일주일 내에 진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한 정치적 그 분리, 지지율 하락이죠. 이 부분은 본인이 감당하고 갈 수밖에 없다. 본인이 아마 그런 각오가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영표 의원이 극렬한 반발, 그 이유가 뭐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